안녕하세요. 루시나 전문가 원장 김정은입니다. 한 주 동안 다들 잘 지내셨나요? 오늘 강의도 임신 여정에 대한 강의입니다. 자, 임신 14주는 착상이 완성된 임신 중기입니다. 이제부터 태아는 오로지 엄마에 기대어 자라게 되죠. 즉, 엄마가 마시는 공기와 먹는 음식이 고스란히 태아의 건강과 성장에 영향을 주는 시기인 거죠. 태아는 숨을 쉬는 호흡 기능과 갑상선 기능이 시작되고 태아의 몸에서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따라서 점차 대사 기능을 갖추어 나가며 성장이 빨라지게 되죠. 임신부는 착상이 완성되어 정상 체온으로 들어오고 입덧 같은 증상은 잦아들면서 식욕이 되살아나는데요. 자칫 체중이 과도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체중 조절을 위해 운동과 칼로리 섭취를 적절하게 해야 합니다. 그럼 태아의 성장과 발달부터 차례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임신 14주가 되면 태아의 키는 약 8에서 9cm, 몸무게는 25g으로 성장하는데요. 이때 태반이 완성되어 성장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전보다 사람의 가까운 모습을 띠게 되죠. 머리에서 나타나는 변화부터 보자면 뺨과 콧날이 나타나고 귀와 눈은 점점 자리를 잡아갑니다. 입안에는 침샘과 미래가 늘어나고 성대가 생깁니다. 또한 몸 전체에 솜털이 나기 시작하여 태아의 피부를 보호하고 체온을 조절하기 시작하는데요. 태아에게 생성된 각각의 기관들이 조금씩 기능을 발휘하거나 제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선 태반이 완성되며 임신부와 태아의 몸이 탯줄로 연결되게 됩니다. 이러한 태반은 호르몬을 생산하고 태아에게 필요한 영양과 산소를 공급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갑상선이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해 태아의 몸에서 다양한 호르몬이 분비되죠. 이 시기쯤 태아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 연습을 시작합니다. 내장기관이 성숙함에 따라 성장이 더욱 빨라지고 비장에서는 적혈구를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지속적인 뼈의 발달이 이루어지면서 목이 길어지고 턱을 들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러한 영향으로 척추가 펴집니다. 그리고 손발의 움직임이 활발하고 세밀해져 무언가를 움켜쥐는 듯한 동작을 할 수 있게 되죠. 임신 14주부터 양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공간에 여유가 생겨 태아의 움직임이 활발해집니다. 이 시기부터 태아는 남녀 생식기 구별이 뚜렷해지기 시작하죠. 다음으로 임신부의 몸의 변화와 증상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신 14주가 되면 유산의 위험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시기에 나타나는 몸의 변화는 크게 5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입덧이 사라지고 식욕이 되살아납니다. 그동안 입덧으로 고생하여 부족한 영양분을 섭취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이 시기에 갑자기 식욕이 너무 당겨 살이 과도하게 찔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둘째, 잇몸이 붓고 시리고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호르몬의 영향으로 잇몸이 민감해져 붓고 시리고 심한 경우 치주염까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올바른 양치질과 충분한 비타민C 섭취로 이러한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지만
통증이 심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치과 방문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태반은 자궁에 더 단단히 고정되어 두 번째 성장을 시작합니다. 임신 14주가 되면 태반이 완성되며 자궁에 뿌리를 내려 단단히 고정이 되는데요. 동시에 자궁의 크기도 커지고 양수의 양도 늘어나서 허리 라인이 사라지고 배가 나오게 되죠. 넷째, 임신하면 혈관이 이완되어 혼발이 따뜻해집니다.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 태아를 위한 혈액 공급으로 인해 혼발이 따뜻해지는 것이죠. 다섯째, 치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궁이 커지고 혈관이 확장되면서 골반 주위에 혈액이 모여 순환에 장애가 와서 치질이 생기게 됩니다. 임신 14주의 특징 중 하나는 작상이 완성된 태아가 오로지 엄마에게 기대어 자라납니다. 즉, 임신부가 먹고 마시는 공기와 음식은 태반을 통해 태아에게 영양과 산소 공급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인 임신부가 하는 건강관리 및 생활수칙이 태아에게도 중요한 작용을 미치게 되죠. 그럼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중요한 5가지 수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규칙적인 운동과 체조를 합니다. 임신 중기 이후의 생활 태도가 순산을 좌우하기 때문에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 중요한데요. 규칙적인 운동과 체조로 하루의 피로를 풀고 체중 조절도 합니다. 둘째, 입덧이 사라지고 식욕이 왕성해져 체중 조절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대부분의 임신부들이 이 시기에는 입덧이 사라져 식욕이 왕성한 시기로 체중이 갑자기 늘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체중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과도한 체중 증가는 임신성 당뇨, 임신성 고혈압을 일으키고 출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죠. 셋째, 임신 중 치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진료받기를 권유합니다. 임신 중에는 충치가 생기거나 잇몸에 염증이 잘 생기는데 이는 임신 중에 치아 손질이 게을러지고 임신으로 인한 호르몬의 변화로 잇몸이 약해져서 치주염이나 지원염이 잘 생기게 됩니다. 넷째, 부부 생활이 가능한 시기입니다. 호르몬의 영향으로 성적인 욕구에도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요. 임신 전에 흥미가 없던 사람도 갑자기 욕구가 생기기도 하고 그 반대인 경우도 있죠. 이런 변화 또한 임신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증상 중 하나로 받아들이시고 성욕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각자의 상황에 맞게 편안히 하시면 됩니다. 만약 성욕이 생기신다면 이 시기부터 부부관계가 가능한 시기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임신 15주까지는 방사선, CT, MRI 촬영을 반드시 피합니다. 태아의 주요 장기가 형성되는 시기에 방사선에 노출되면 세포 분절에 이상이 생겨 기형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신 중에는 병원에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곤 되도록 이러한 촬영이나 검사는 피하도록 합니다. 태아와 임신부의 몸의 변화, 그리고 생활 습관까지 알아봤으니 이번에는 임신 14주에 해야 하는 영양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하게 3가지 정도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입덧이 사라지면서 식욕이 증가하는데
양보다 질을 생각해서 먹고 체중이 많이 늘어나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임신부가 섭취하는 모든 것들이 태아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영양이 골고루 함유된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칼로리나 당도가 높은 음식은 임신성 당뇨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 먹는 야식이나 간식 또한 살이 찔 수 있는 요인이므로 피하셔야 됩니다. 둘째, 식욕이 없는 경우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 인부용 종합영양제를 복용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엔 입덧이 완화되면서 식욕이 돌아오지만 간혹 임신 14주가 되었는데도 식욕이 땡기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태아를 위한 영양관리가 중요한 시기인 만큼 그냥 방치하기보다는 전문의의 도움으로 필요한 종합영양제를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설사, 변비 등이 오며 유산균 제제가 도움이 됩니다. 호르몬 영향으로 장 운동이 좋지 않아 설사, 변비 등이 잘 오게 됩니다. 따라서 장 운동을 개선시키기 위해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과 유산균 제제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임신 중에는 변비가 있더라도 관장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임신 14주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 어떠셨나요? 마지막으로 오늘 강의 내용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신 14주에는 유산의 위험성이 사라지고 태아가 좀 더 사람의 형상을 갖추며 성장하는 시기입니다. 아무래도 태아가 급격히 성장하기 위해선 여러 영양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 등 영양관리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또한 이 시기 임신부가 하는 모든 것들이 태아에게 고스란히 영향을 미치게 되죠. 따라서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스트레칭도 하면서 여유를 가지는 태도 역시 태교의 일부이며 본인과 태아를 위해서 도움이 됩니다. 임신으로 인한 감정 기복이 있을 땐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으로 기분을 환기시키는 것도 건강한 임신 생활을 위한 팁인데요. 힘들 땐 남편 및 주위 가족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